연방 상원이 오늘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 후보자의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4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25표가 나왔는데 반대는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고요. 어쨌든 4분의 3이 찬성을 하면서 통과가 무난하게 됐습니다. 래클리프 지금 CIA 국장으로 이제 인준이 된 거죠. 래클리프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서 트럼프 2기 후보자들 중에 두 번째로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물이 됐습니다. 래클리프 후보자는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 그러니까 DNI 국장을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부 쪽에서는 이미 잔뼈가 굵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요. 지난해 대선 때에는 친트럼프 띵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션이라는 AFPI라는 띵크탱크에서 미국 안보센터의 공동의장을 맡아왔습니다. 안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는 한편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을 미국 안보의 가장 위해 세력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장 나쁜 미국 안보에 가장 해를 끼칠 나라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 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래클리프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가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바로 꺼냅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국제적 범죄 조직은 미국 사회에 폭력과 치명적인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파괴를 확산시키고 미국이 핵 강국과의 갈등에 휘말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북한까지 지금 러시아랑 밀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동시에 여러 적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아주 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정권과 테러리스트 대리인들은 계속해서 중동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 폭발에 가까워져 있다. 지금 핵을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은 여전히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다라고 래클리프는 이야기합니다.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 미국의 경쟁자와 적대국 간의 협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협력하고 또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이란이 또 막 중국과 협력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수많은 테러 집단과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우리 남부 국경을 넘었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 국민과 조국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에서 남부 국경을 넘어와서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대로 스크리닝이 안 됐고요. 심지어는 스크리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그냥 들여보내줬던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는 이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일단 미국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불손 분자들에 대한 색출 작업, 추방 작업이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래클리프는 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신기술이 국가안보, 지정학적 힘, 인간 문명의 미래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감시하는 CIA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인 인간 정보 수집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례 없는 도전, 지금 초첨단 기술이 지금 CIA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주고 있다. 중국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첨단 기술 쪽으로. 지금 제가 논의할 특히 하나는 오늘날의 신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미래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CIA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초점을
계속하고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느냐? 이 초첨단 기술들 때문에, 신기술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래클리프는 자신이 국가정보국에서 일할 당시 중국에 할당된 정보 커뮤니티의 자원을 극적으로 늘렸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D&I 국장으로 있을 때 중국의 스파이를 확 늘렸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누구보다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때부터 중국이 미국의 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래클리프가 아주 중국이 미국의 적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미국 국민들한테 일깨워준 1등 공신입니다. 사실은. 미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쫙 합니다. 이런 답변 덕분이었는지 투표 결과는 좋게 나왔고요.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가 15일 날 있었는데 오늘까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원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질질 끌었던 것에 대해서 상원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부러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받았던 것이었고요. 지적이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투표가 진행이 됐고 어쨌든 오늘 인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안보 라인이 하나씩 인준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앞으로 더 한참 더 인준을 해줘야 되겠죠. 최근 CIA의 중국 임무센터가 창설된 것은 지속되어야 할 좋은 일의 한 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CIA 안에 중국 미션센터, 차이나 미션센터라는 걸 만들었다. 중국을 겨냥한 전문팀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됐다. 재밌네요. 자, 중국을 겨냥한다라는 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에 있어서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공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래클리프 국장이 무난히 상원의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일부 후보자는 여전히 인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비위의 과도한 음주 논란에 휩싸여져 있는 피트 헤그세트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위험한 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리사 머커우스키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 이 두 사람은 머코스키도 그렇고 콜린스도 그렇고 둘 다 아주 유명한 반트럼프 인사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인준 못하겠다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원에서 더 이상 헤그세스 가지고 토론 벌리지 말자. 토론은 이제 끝내자라는 투표를 했는데 51대 49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화당 51표가 모였고 민주당 전원에다가 공화당 2명이 합세해가지고 49표가 만들어져서 일단 토론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인준 투표를 하기로 24일 날 오후에 내일 오후군요. 내일 오후에 인준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과연 51대 49로 인준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인준을 못 받을지 그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아직까지도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의견에 반발하고 트럼프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화당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지금 처음인데 시작하는 시간인데 지금은 그래도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아젠다를 펼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질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인사에서부터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아울러 털시 게버드 D&I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에 올라 있고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돼 있습니다만 과거 백신 회의론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논란이 사실은 틀린 말 한 것이 아닌데 털시 게버드도 마찬가지고 RFK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근데 내러티브의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내러티브에 지금 딸려가고 있는, 깎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언론들이 아직까지 본인들의 내러티브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금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계속 얘기해오던 그 내러티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직 트럼프는 언론과의 전쟁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태다.